안녕하세요. 하기 싫은 일, 자꾸 미루게 되는 공부나 업무,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심리학 교수님 강연이나 상담센터 조언, 또 학습법 전문가 팁 같은 것들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요.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효과적인 전략들,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는요, 단순히 의지력을 키워라, 이런 거 말고요. 하기 싫은 일 자체를 좀 흥미롭게 만들고 부담감은 낮추는, 약간 뇌를 속이는 그런 설계 방법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자료가 그 김경일 교수님 강연인데 이게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즐거움이고 게임에 막 몰입하는 건 재미다. 이게 다르다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핵심은 결국 피드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건 최종 결과나 보상 그 자체보다는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짧은 간격으로 뇌가 계속 뭔가를 예측하고 또 확인하면서 얻는 그런 즉각적인 피드백,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게임이 그래서 재밌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도 이게 의지력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뇌가 계속 반응하도록 설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지루할 틈 없이 계속 작은 신호들을 받게 만드는 거네요. 그 KTX 비유가 진짜 확 와닿았어요. 네네, 그 비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한데 이걸 그냥 서울 광명 통과, 광명 오성 통과, 이렇게 짧은 구간별로 성공 피드백을 주면 덜 지루하고 뭔가 계속 해내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루함을 덜어내는 걸 넘어서요. 내가 이걸 통제하고 있구나? 뭔가 진행되고 있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유발하는 거죠. 어려운 공부나 복잡한 프로젝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냥 거대한 목표 하나만 보지 말고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 끝날 때마다 체크 표시든 작은 메모든 아주 즉각적인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뇌를 살살 달래서 계속 나아가게 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큰 프로젝트 앞에서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에이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루게 될 때 진짜 많은데요. 바로 이럴 때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과제 쪼개기. 이거였어요. 이화여대 상담센터나 다른 여러 블로그 글들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네요. 네, 그렇죠. 심리적인 압도감을 줄이는 데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 중 하나죠. 큰 목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쉬워 보이는 거, 만만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10분만 해보자. 이런 제안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건 이 쪼개기가 너무 의미 없을 정도로 막 잘게 나눠지면 오히려 그걸 관리하는 에너지가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나누는 그 감각이 좀 중요해요. 그 페이지콜 블로그 같은 데서 제시된 스마트 원칙 있잖아요. 네네, 알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쵸.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시간 제한. 여기에 맞춰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확인하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렇게 과제를 잘게 쪼갰다고 치면 이제 이 조각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획의 역할이 딱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막막함을 이기고 뭔가 추진력이 생긴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네. 특히 좀 어렵거나 하기 싫다 이렇게 기피하는 과제를 다룰 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습량을 목차별로 나눠서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쉬운 과목이랑 어려운 과목을 일부러 좀 교차해서 배치하는 거죠. 하루 일정을 짤 때요.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요? 네, 에너지 소모를 좀 조절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구조 설계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식 계좌 분리 이야기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되게 흥미로운 비유 같아요. 네. 여러 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체 수익률만 보면 그냥 오르락 내리락 막막할 수 있는데 이걸 국내외,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식으로 리그별로 나눠보면 각 영역에서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계속할 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조화된 피드백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구조를 잘 짜고 계획을 세워도 사실 결국 시작하려면 그 마음의 저항, 이걸 넘어야 하잖아요. 이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조언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걸 왜 해야 하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그냥 일단 단순하게 시작해보는 태도가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요. 네, 그거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거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설령 좀 미루게 되더라도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자기 용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 맞아요. 자책하면 더 하기 싫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나도 하니까 되네? 이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물론 기본적인 거지만 주변 환경 정리하고 뭐 스마트폰 같은 방해 요소 줄이는 거 이런 기본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쭉 파헤쳐본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이건 것 같네요. 하기 싫은 일을 이겨내는 건 뭐 강철 같은 의지력, 이것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나한테 맞게 잘 설계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 그렇죠. 마치 게임 디자이너처럼 과제를 잘게 쪼개고 중간중간 즉각적인 피드백을 만들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음 단계로 계속 이끄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거대한 과제를 내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작은 미션들의 연속으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지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거 해야 하는데 하면서 미루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작고 정말 사소해서 실패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첫 단계.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단계를 딱 맞췄을 때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간단한 피드백은 또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딱 그 한 걸음만 마치 게임의 다음 레벨을 열듯이 가볍게 한번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